수많은 만남과 인연 속에서 어떤 사람은 뇌리에 박혀 잊을 수 없는 강렬한 흔적을 남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에 희미한 잔상으로만 남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결코 외적인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깊고 근원적인 여성적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마치 사람의 무의식에 직접 작용하는 매혹적인 묘약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진정한 연결은 말이 아닌, 행동이 아닌 서로의 영혼이 충돌하며 내면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무의식적 힘을 깨울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원형적 에너지를 온전히 체화하게 될 때 그녀는 한 남성이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평생을 갈망해왔던 바로 그 존재가 됩니다. 쉽게 말해 남성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중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감각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익숙하면서도 신비롭고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무심하며 곁에 있는 듯하지만 결코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는 여성. 그녀는 남성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영혼의 폭풍우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의 마음속의 외모가 아닌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원초적인 집착을 일깨울 수 있는 여성 에너지의 7가지 비밀의 층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중 어떤 비밀들은 당신이 평생을 지니고 살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큰 충격을 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비밀은 그를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이니 부디 끝까지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행운과 은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시면 더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니마, 그리고 원초적 감정의 각성. 모든 남성의 영혼 깊은 곳에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한 여성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그가 현실에서 만나는 여성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 무의식의 세계, 신화와 수천 세대를 거쳐 내려온 조상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남성의 마음속에 깃든 내면의 여성성, 그의 존재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아니마는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여성상과는 다릅니다. 반드시 그의 어머니나 과거의 연인, 혹은 특정 인물과 닮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마는 부드러움, 감정의 깊이, 신성함, 그리고 미스터리와 같이 한 남성이 스스로에게는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더욱 갈망하는 감정과 직관의 총체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그의 삶에 나타나 의도치 않게 아무런 논리적 이유 없이 이 감정의 층위들을 건드렸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원초적인 힘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의 가장 깊은 본질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는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통제 불가능한 이끌림은 곧 집착이 됩니다. 융은 아니마가 활성화될 때 남성은 더 이상 한 여성을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단순히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마치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듯 그녀를 갈망하게 됩니다. 아니마는 종종 감정의 깊이가 있고 영혼이 유연하며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마치 물과 같은 특성을 지닌 여성들을 통해 발현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부드럽거나
언제나 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요한 수면 같다가도 작은 바람 한 점에 수면 전체가 일렁이며 예상치 못한 빛을 반사하는 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한순간 더없이 다정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깊은 통찰력으로 상대를 놀라게 하고 예고 없이 날카롭고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을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감정의 결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물이 안개가 되고 얼음이 되고 비가 되듯 그녀는 자신의 모든 버전으로 존재하며 그 어떤 모습도 거짓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결코 독립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쫓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그저 엿보기를 희망할 뿐 결코 소유할 수는 없는 풍요로운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가꾸고 살아가는데 여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만약 남성이 자기 안의 아니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망상이나 집착 혹은 이상화의 덫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눈앞의 여성을 통해 투영된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쫓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관계가 강렬하고 자석처럼 끌리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남성이 실제의 여성이 아닌 그녀가 활성화시킨 자기 내면의 이미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마는 타인의 욕망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것으로는 결코 깨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아니마를 건드리기 위해 이런 심리학 이론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정성 있게 살면 됩니다. 사회가 만든 틀에 자신을 우겨넣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것. 바로 그녀의 온전함, 복합성, 그리고 모순적인 모습 그 자체가 남성의 가장 깊은 원초적 집착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여성은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한 채로 아니마에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술이 아닌 존재 자체로 그 원초적 감정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지금부터 밝혀질 7가지 여성성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감정의 대비 효과. 여기 단순하지만 좀처럼 인식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 안에서 일으키는 감정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히 귀엽거나 섹시하거나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움직임,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호기심을 자극해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대비 효과입니다.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강력한 심리적 현상이죠. 이것은 기술이 아닌 본능입니다. 최고조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가 문득 침묵을 지키는 것, 그를 유쾌하게 웃게 만들었다가 더 깊이 알고 싶게 만드는 짧은 침묵의 순간을 남기는 것, 밝고 명랑한 모습에서 깊고 사색적인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에서 단호한 모습으로, 따뜻함에서 자존심으로 모순 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 칼 융은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형된다. 그러나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전화, 즉 스파크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의 대비 효과가 바로 그 스파크입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닿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죠. 언제나 상냥하고 긍정적이고 착하기만 한 단 하나의 감정톤을 가진 여성은 금세 잊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온전히 살아낼 용기가 있는 여성은 남성으로 하여금 그녀를 탐험하고 싶게 만듭니다. 결코 그녀를 다 이해했다고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예측 불가능하고 대조적인 감정은 흥분, 욕망, 애착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강력한 기폭제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가장 강력하게 당신에게 빠져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게임이나 영화, 혹은 어떤 관계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항상 새로운 탐험의 과제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성이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지며 모두를 웃게 만듭니다. 그러나 깊은 주제가 나오자 그녀의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차분해지며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남성은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놀라움과 함께 호기심을 느낍니다. 타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깊이를 그녀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그의 통제를 벗어난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며 그의 아니마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심리적 반응은 무엇일까요? 공감, 집중, 그리고 약간의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남성은 더 이상 단순히 육체적으로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여정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토록 진실하게 자신을 살아내는 여성은 그에게 하나의 위험한 변수가 됩니다. 그는 그녀를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 그녀 앞에서 자신의 감정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감정심리학은 또한 사람들이 단조로운 경험보다 감정의 진폭이 컸던 경험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그저 유쾌하기만 하다면 그는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웃게 하고 감동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약간의 불안감마저 느끼게 한다면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감정에 다이됩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여성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이성적이고 통제력이 강한 남성이라도 자신은 면역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대비는 혼란이나 변덕스러움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상반되는 감정의 층위들이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을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대립물의 총체로 보았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모든 상반된 측면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그녀와 상호작용하는 남성은 자신 또한 통합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내면에서 깨운 원초적 감정들을 통해 스스로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매 페이지마다 놀라운 반전이 있는 한 편의 소설처럼 다채로운 감정을 선사하는 여성은 남성으로 하여금 멈추면 소중한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워 계속해서 다음 장을 넘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감정의 대비 효과는 연애 기술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어두운 구석까지 포함한 모든 감정의 상태를 두려움 없이 탐험하고 그것들을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일부로 껴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차가운 시냇물이자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고 폭풍우이자 떠오르는 태양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때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매력을 끄는 것을 넘어 상대를 각성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비밀, 감정적 자기 완결성. 감정의 대비가 남자를 끌어당긴다면 무엇이 남자로 하여금 당신을 잊지 못하게 만들까요? 바로 자기 완결성의 에너지입니다. 한 여성은 감정의 변화로 상대를 매료시킬 수 있지만 그녀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즉 스스로 완전할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되는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매혹적인 여성은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랑을 갈구하지 않으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선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그들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일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살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적 자기 조절 능력, 즉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은 소수만이 진정으로 길러내는 강력한 정신적 힘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메시지, 칭찬, 눈빛, 타인의 관심으로부터 끊임없이 인정을 구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관계를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 삼게 됩니다. 마치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 세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감정적 자기 완결성을 지닌 여성은 깊이 느끼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강렬하게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감정도 그녀의 중심을 잃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헬스장에 가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완수하며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새로운 언어를 배웁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달리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구걸하지 않는 에너지가 바로 남성들로 하여금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힘입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는 사회가 부여한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깊이 탐구해야만 심리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개성화를 이루기 전, 즉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기 전에 사랑에 빠진 여성은 상대방의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합니다. 남성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부재 자체가 그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지배합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개성화를 이룬 여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여성은 사랑을 담보로 자신의 심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녀는 완결되기 위해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을 줍니다. 그녀는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관계에 잠식당하지는 않습니다.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상대가 등을 돌린다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지만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슬퍼하지만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녀의 중심은 단 한 번도 외부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 심리학은 사람들이 희소하고 얻기 어려운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적 자기 완결성이야말로 마음의 문제에 있어 가장 희귀하고 소중한 희소성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남자가 시간대? 라고 묻는 순간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달려가는 여성은 오늘은 바쁘지만 주말에 시간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대답하는 여성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비록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자기 완결성은 단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미지근한 관계로부터, 가치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내어주는 것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 돌아설 수 있는 여성,
가치 없는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여성은 오래 지속되는 깊은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는 성숙하고 진지한 남성들을 끌어당기고 그들이 그녀를 곁에 두고 싶어 안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밀, 신비로움, 그리고 여백의 미학. 진정한 신비로움은 당신이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겨두는 여백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로움이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일부러 살살맞게 굴거나 가치 있어 보이기 위해 문자 답장을 늦게 하는 것과 같은 얄팍한 기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술들은 몇 주만 지나면 효력을 잃는 표면적인 유혹에 불과합니다. 남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것은 말로 다 채워지지 않고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논리로는 저항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칼 융은 이를 투사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성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 당신의 모든 것을 볼 수 없을 때, 그는 현실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으로 당신의 이미지를 채워나갑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 수수께끼, 그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자기 영혼의 일부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그녀 생각이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 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외모가 특별히 뛰어나거나 대화가 폭발적으로 재미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모호함, 서두르지 않는 태도,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 여백이 마음속에 남아 더 알고 싶게 만들고 그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주어지고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면 호기심은 죽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죽으면 욕망도 뒤따라 사라집니다. 신비로워지기 위해 비밀을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내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누군가 묻는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사 전체를 털어놓지 않고 단 한 번의 대화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히는 열린 책이 되지 않는 것. 진정한 신비로움은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신성한 부분을 올바른 순간, 올바른 사람, 올바른 감정의 깊이를 위해 남겨두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아가는 단계의 남자가 당신의 과거 연애에 대해 물어볼 때 당신은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더 가까워졌을 때 나눌 수 있는 제 일부예요. 이것은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깊이를 보여주는 현명한 대답입니다. 당신은 사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채우는 대신 그의 상상력과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행동심리학의 자이가르닉 효과는 사람들이 완성된 과제보다 미완성해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덜 명확할수록 그는 그녀가 무슨 뜻으로 말한 걸까? 내가 아직 닿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 라고 더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의 마음이 당신에게 더 오래 머물수록 그것이 바로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신비로움이 부족한 여성은 종종 처음부터 모든 것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내 직업, 내 과거, 내 인생 철학,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즉시 드러나면 남성은 탐험할 이유를 잃습니다. 그가 알 자격을 얻기도 전에 당신이 모든 것을 저버린 셈입니다. 네 번째 비밀,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힘. 매력에 관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쫓을수록 멀어지고 사로잡으려 애쓰지 않을수록 더 매혹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 여성이 이것을 성취했을 때, 즉 자신이 흥미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더 이상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녀는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기력을 발산합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힘은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라는 식의 차가운 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서 오는 조용한 희열입니다. 혼자 저녁을 차리며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릴 때,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며 혼자 웃음 지을 때, 온라인에 올리거나 누군가에게 말해서 인정받을 필요 없이 혼자 도시를 거닐며 그 순간을 진정으로 즐길 때 발현됩니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줄 아는 여성은 타인에게 편안한 아우라를 선사합니다. 그녀는 통제하려 들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면 환영하고 오지 않으면 좋은 책, 오래된 노래, 목적 없는 산책과 함께 자신의 저녁을 계속해서 음미합니다. 그녀는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상태로 살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편안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에너지, 즉 상황을 통제할 필요는 없지만 활기가 넘치는 상태를 발산하는 사람에게 가장 끌립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반응을 구할 필요 없이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웃기려고 애쓰지 않을 때 그들이 당신 곁에서 가장 많이 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 비밀. 온전한 현존의 에너지. 아무리 찬란하게 스스로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 있다면 타인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그곳에 존재합니까?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나뉘지 않은 온전한 현존과 경청, 살아있는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혼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모든 순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남성으로 하여금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현존한다는 느낌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욕구 중 하나이지만 이 시대에 절실히 부족한 것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자기 개발을 단순히 자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에 온전히 현존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화 중에 다른 생각에 잠겨있지 않고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으며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것. 당신은 그곳에 존재하며 깊이에서 반사적으로가 아닌 진심으로 보고, 듣고, 반응합니다. 현실적으로 남성들은 자신을 교정하려 들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여성을 깊이 원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업무 스트레스나 불확실성에 대해 털어놓을 때 그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표현하고 이해받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도 그런 적 있어. 내 생각엔 내가 이렇게 해야 해 라며 말을 끊는다면 그의 감정과 공유하려는 욕구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침묵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적 공명 또는 정서적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현존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주파수와 정렬됩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더 솔직하게 말하며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그가 계속해서 돌아오고 싶은 안식처가 됩니다. 6번째 비밀. 전략적 희소성. 한 여성이 매 순간 온전히 현존할 때 그녀는 상대방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남성이 그 순간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당신이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떠난 후의 여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매력의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인
전략적 희소성이 작용합니다. 사람들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은 항상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희귀하거나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입니다. 전략적 희소성은 그를 원하게 만들기 위해 무시하는 조종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이 있고 항상 예측 가능하며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문자나 전화, 스케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할 때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고 데이트 신청에 항상 동의하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한다면 당신의 존재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매력의 반대말입니다. 스트레스 가득한 한 주를 보낸 후 당신은 요가, 친구와의 커피, 그리고 독서로 주말 아침을 보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당신과 만나고 있는 남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뭐해? 잠깐 볼까? 그가 보고 싶을지라도 당신은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정중하고 솔직하게 답장합니다. 오전에는 계획이 있어. 괜찮다면 오후 4시 이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그의 초대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처럼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살맞은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만큼 당신의 스케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남성은 약간의 실망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곧바로 존중이라는 또 다른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당신의 시간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애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이 의존적이지 않다는 것, 당신이 그를 선택하지만 그가 당신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당연하지 않고 특별하게 만듭니다. 7번째 비밀. 남자가 투자할 기회를 주는 것. 진정으로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본 심리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노력이 필요 없는 것에 애착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지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은 쟁반에 담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꿀 때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감정적으로 도전받지 않고 그 관계에 투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남자가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정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아 라는 에너지,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고 오래가는 애착의 가장 강력한 기반을 형성합니다. 남자가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당신과의 모든 상호작용이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일깨운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훈련시키거나 과도하게 칭찬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에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이 그를 가치 있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남자를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은 선물이나 약속, 탐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더 나은 버전의 사람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 거리감 또는 도전의 시기를 겪더라도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누구의 칭찬도, 이정표도, 설명도 필요 없는 원시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성하고 조용하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시끄럽지 않지만 생명이 넘치고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지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매혹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당신 자신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가장 진실한 본질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을 위해 예정된 모든 것이 제 길을 찾아올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명확해진다. 당신이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반하게 만드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붙잡을 수 없는 바람이자 손에 쥘 수 없는 빛이지만 한번 스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앞으로의 여정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